오늘 윤지영 기자를 이제 모신 이유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제가 사실 이분에 대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결심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해박하지 못한 관계로 때로는 시간 관계로 설명을 못한 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그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신영송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의 이력이 현재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외에도 걸어온 길이 굉장히 화려하다는데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인 겁니까, 윤지영 기자? 네, 저도 이분을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제 이창용 총재보다는 한 살 위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4살 위 형인데 이 경북 대구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저랑 좀 비슷해. 외국에서 오래 사셨어. 아, 그래서 그래요? 영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어. 근데 저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 이분은 옥스퍼드대를 학부를 들어가자마자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끝내버렸다. 아, 6년 만에 석박사를 다 했다? 다 했다. 완전 영재죠. 아, 근데 그렇구나. 네. 영재로만 여기서 끝나면 그냥 영재인데 이분을 갖다가 경제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래요? 메이저리거, 손흥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말 커리어가 너무나 눈부시게 화려합니다. 옥스퍼드대 찍고 프린스턴대 찍고 IMF 갔다가 그리고 BIS 여기에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온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BIS 이러면은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어. 원은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위에 있는 세계의 중앙은행이다 예. 이런 개념이다. 네, 그렇게 이제 네. 부르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는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이는 약간 친목 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이 BIS에서 이걸 내놓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어. BIS. 네. 은행 너네 사고 날지 모르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현금 갖고 있어. 요런 규제예요. 요걸 딱 내놓으니까 모든 은행이 BIS 입만 바라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센 은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BIS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로라 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있어. 아, 그 안에는 네.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헤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현송 후보자다. 신현송 후보자다. 그러니까 브레인 중에 브레인. 야, 말씀만 들어보면 이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고 이미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적어도 경제 영역 내에서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분과 관련된 걸 찾아봤더니 옥스퍼드에 이제 동창생이 이제 옆에서 이제 선배인 것 같아요. 이분 6년 만에 박사까지 했으니까 그보다 좀 못하신 분이 하기를 어떤 글을 남겼냐면은 신현송은 학교 다닐 때도 영어가 너무 고급 영어여가지고 원어민보다 훨씬 더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공부 쪽으로 굉장히 난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 이제 신임 총재로 지명을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발굴이 됐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네,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참 안 가리고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똑똑하면 쓴다, 잘하면 쓴다. 약간 진영보다 실력 이게 이제 이분의 인사 철학인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 왜 이분인 것 같은 게 이분이 MB 때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또 일했거든요. MBA 또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는 거를 이제 갖고 왔어요. 네. 네, 외환위기 같은 거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규제거든요. 이게 세 가지 굉장히 규제책. 네. 굉장히 경제학자들한테 많이 이제 칭송받는 그런 경제 정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딱 임명이 되니까 해외에서도 이 임명 자체를 그러니까 내정 자체를 칭찬을 해. 아, 국뽕이네. 해외에서도 국뽕, 국뽕이 국뽕. 차오르게 이렇게 칭찬한다. 제가 저도 이런 국뽕을 약간 오그라드는데 이미 얼굴이 이건 빨개요 지금 팩트니까, 보니까 예. 굉장히 국뽕이 차 있는 것 같아 지금. 네. 팩트니까 알려드려야 돼. 예, 이게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라는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네. 아웃스탠딩 어포인먼트라고. 좀 쉬운 말로 설명해줘. 놀라운 인사다. 아니 놀라운 인사라고 해 그냥. 놀라운이라는 게 되게 다의적이에요. 아웃스탠딩.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숙을 대구시장 공천을 주면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 아니죠. 공천이다. 아웃스탠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진숙 공천은 그냥 아웃인가요? 아웃인데 아웃 공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를 정하는데 난리, 바깥에 있는 난리. 경제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난리. 이 사람의 임명은 정말 신의 한 수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원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언급이 될 때 다들 조금 친한 거, 자기랑 좀 친소관계 있다는 걸 슬쩍 언급하는 그런 게시글들 많이 남기잖아요. SNS에. 네. 그런데 그 브루킹스 연구소, 그 진보 성향 최대 미국 싱크탱크 네. 거기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걸 두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일화를 이제 신 후보자랑 아, 있었던 일화를? 일화를 네. 소개하면서 나의 롤 모델이자
전설이다. 이렇게 롤 모델이다, 레전드다. 레전드다. 이렇게 레전드 맞죠, 전설. 네, 보니까. 아, 나 오늘 너무 극복인가? 이래도 아니, 되는 거야? 근데 아, 괜찮아, 제가 좋아. 다 깨버리려니까. 아주 좋아. 네. 아니, 그런 제가 식의 보기엔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원 기자를 그 참고인으로 네, 불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불러서 신현성 후보자 얘기를 어떤 좀 분인지. 듣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혹시 이러고 한국은행 취직하는 거 아니죠? 대변인실 가기만 해봐. 나만한도. 대변인실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진짜 너무나 존경하는 정말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굉장히 도모하는 그간에 이제 업적을 쌓으신 많은 이제 경제계, 금융계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칭송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이분이 특이한 점이 학문과 실전에서 모두 검증된 게 특이점이에요. 공부만 잘하는 공부만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이재명 네. 대통령이 하신 늘 실용적인 그런 네. 정책 구사를 실질적으로 잘한다. 네, 네. 이게 보통 경제학자들이 추상적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이 늘어난다, 막 이런 추상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금융회사, 뭐 증권사, 은행 이런 레버리지 메커니즘 구조까지 막 다 들어가서 분석을 해. 또 어려워지고 있어요. 좀 지금. 어려워지죠. 보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간에.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있죠. 네. 그거를 다 예측을 못했는데 이분은 2년 전에 예측을 해버려. 아, 금융위기를 네. 이미 2008년도에 벌어진 금융위기를 2006년에 예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은행 밖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이런 레버리지 구조를 다 훤히 꿰뚫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에 오면 F4 회의라고 있거든요. 재무장관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하는 하는 게 회의가 있죠. 있는데 네. 주기적으로 최상목이 하는 회의가 때 있는데 만들어진 최상목 때문에 예, 아는 예, 거죠, 우리가 예, 지금. 예. 네. 그게 이제 사진 찍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이제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난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규제 회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이 업계에서 나오고 그렇구나. 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경제 위기를 예견한 부분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이제 국제경제보좌관으로 2010년도에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치권의 룰에 비춰볼 때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야 이명박 좀 묻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 함부로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려운 풍토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신현준 교수를 뽑았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위기적인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임명해가지고 승부를 하겠다 이런 실용 정신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에. 그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에 따르면 네. 이 신현송 교수는 1번 이창용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창용 현 총재보다 훨씬 네, 훌륭하다. 이창용하고 네. 비교 불가다. 어. 이창용 교수님보다 훨씬 훌륭하다. 2번 대한민국 그 경제학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그 노벨 경제학상에 그래요? 가장 근접해 있는 학자다. 그래서 아웃스탠딩이구나 예, 보니까. 그런 정도로 네. 논문 실력이 출중하다. 그러니까 학문적 업적이 어마어마한 분이다. 다만 네. 중요한 것은 한국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할지라도 이걸 그대로 한국 시장에 대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뭐 아주 탁월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면 이거 왜 이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돌파하고 싶을 때 신현송 교수는 대단히 원칙적인 분이래요. 아. 사실 제가 불안한 게 그거. 그래서 MB 묻어서 불안한 거랑. 아니, 그건 약간 달라요. 그건 약간 달라요. MB 묻은 거하고는 좀 별개로.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충돌할 수 있다. 일종의 이제 가치 충돌처럼 이게 정치인들 차원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를테면은 금리를 올리냐 마냐 뭐 이런 등등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다소 뭐 국민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하려고 하는데 긴축을 요구할 수 그쵸. 있다. 예를 예, 들면. 네. 그럴 때 신현성 교수는 됐고 원칙대로 이럴 수 그러니까 있는 사실 이런 게 분이어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조금 불안하다라는 그러니까 뭐 이제 학문적 성취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네. 모두 봤잖아요. 하버드 나온 저기 우리 총리님, 네. 하버드 나온 모 당 대표, 네. 우리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 뭐 그렇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모두 다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버스값을 몰랐죠. 그렇죠. 그거는. 예. 예.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는데 제가 사실 불안한 게 그거거든요. 원칙주의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유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능하다라는 거는 정치 기조에 발맞춰 가면서 유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약간 매파로 분류가 네. 됩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네. 얘기했어요. 매파, 비둘기파 이런 거 분류하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요즘 네. 요즘은 분류하지 그래서 마라. 부엉이파도 있대요. 있기는 아무튼간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하도 칭찬만 하셔 네. 갑자기 불안해서 아, 특히나 그래서 우석진 교수는 삐파다. 삐빠야. 특히나 또 이렇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잖아요. 그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다. 왜냐하면 카르텔 뭐 이런 게 아니 자꾸 그래서 저는 있고. 이분을 그러면은 대통령 기회까지 가려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국내외적으로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누가 추천했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성식 전 의원, 지금은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분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취재한 거예요? 김성식 부의장, 아니 취재는 좀 못했는데요. 제 추정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예. 비춰봤을 때 왜냐면 김성식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했을 때 2008년도에 첫 해에 당시에 신현동 교수 강의를 나갔었대요. 들으러 나갔었고 당시에 거시금융 건전성에 대한 안목을 얻었다는 게 본인의 수레로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현송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국회의원이니까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때 그때 이제 신현 교수의 말을 참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경제자문회의라는 것은 대통령을 어드바이스하는 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견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신현준 교수의 훌륭함, 학자적 훌륭함, 실용적 명모들을 김성식 부의장이 좀 이렇게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제 추측을 담아서 좀 든다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지금 뭐 계속 금리를 그래서 내릴 거냐 올릴 거냐 이거를 이제 제일 그렇죠.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신 후보자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뭐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그렇죠. 금리를 함부로 못 올려. 그렇다고 내리자니 자산 가격 버블도 네. 이분이 또 신경을 쓰신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자산 가격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예민해 하시잖아요. 제가요?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 우리 대통령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네. 대통령의 마인드랑 너무 다른 거는 아니다. 그 결이 사실은 이게 복잡한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얽혀있기 맞아요.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자체로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거는 맞다. 예. 한국은행 합격. 대변인 가겠습니다. 가겠다는데? 연락처 좀 주고 가세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네. 하여간 그 기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니기 아니, 때문에 맞아요. 예. 이분이 누구지 해서 저도 궁금해서 막 취재를 했는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조금 불안해하는 면도 아, 있더라. 네. 뭐 이분이 워낙 그 탁월한 그 식견이 있는 학자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다가 정치인들하고 좀 충돌 가능성 있지 않냐라는 건데 뭐 수구이 하시겠죠. 수구이. 그래서 수기에서 아마도 예. 신현준 교수가 총재가 되면 그렇게 잘 결정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하는 총재 신현송 한국경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인물인가요? 뭐 전반적으로 뭐 잘된 인사다. 네.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을 하고 있죠. 예, 한국 국적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네. 예, 노벨 경제학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요 신현승 교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뽑거든요. 오, 그래서 그래요? 뭐 예, 상당히 학계에서는 공헌이 굉장히 많고 예. 뭐 공부도 잘하시고 또 실무도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원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래 친구 없어가지고 네. 그냥 연구실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문제만 풀고 수학이라는데 네. 특히 경제학자들은 근데 네. 이제 이분은 실무를 또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무를 이제 겸장했다 이렇게 이제 문무를 겸장했다. 동시 겸장했다. 그리고 이제 예.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 하신 연구들이 정책으로 또 많이 연결이 됐어요. 오.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MB 때 네네. 국제경제 비서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좋은 인사다 이제 네. 이렇게 봤고 예.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난해한 인사가 지금 됐다. 아, 난해한 인사. 난해한 인사가 됐다. 원래 이제 해석해 주세요. 난해한 그러니까 인사.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제 오늘 나오는 게 뭐 25대 추경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확장 재정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 때문에 예. 확장 재정을 가겠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추경을 만약에 지금 나오는 규모는 25조 규모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랑 합쳐면 거의 750조 정도. 네. 증가율로 따져보면 한 11% 정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확정 재정을 가게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신현성, 이 총재 후보자의 이제 그 생각을 여기다 얻는다면은, 예. 그러면 이분이 약간 실용적 의미에서 예. 맵하다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금리를 좀 빠르게 또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박자가 좀 안 맞거든요, 사실요. 야, 그러면은 박자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하여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인사를 한 거다. 실력은 있지만은 네. 지금 이제 인사 자체는 상당히 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예. 그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제 뭐 레드팀 역할을 하나 또 갖다 놓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죠.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들리는데요. 뭐 하여간 이분이 그냥 완전히 매판은 아니고 네. 이제 어떤 실용적인 의미에서 매파기 때문에 또 그 최근에 이제 들어서 올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는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네. 대응을 하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예. 금융 안정성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글도 쓰시고 뭐 보고서 예. 내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밝혀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요 전쟁 사태에 대해서는 예.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예. 좀 상황 보면서 예. 반드시 금리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예. 다른 이제 뭐 대응 수단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이제 뭐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은 대응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 매파다. 조건부 매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예. 지금 상당히 지금 만약에 손발을 맞춘다 그러면은 예. 지금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손발을 착착 맞춰주거든요. 예. 최상목이랑 뭐 추경호랑 막 손발 맞추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예. 뭐 하여간 맞춰줄 기세였는데 예. 이 신현성 총재 후보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까지 맞춰줄 뭐 거는 아닐 것 같다. 일종의 이제 그 필요한 지금 그 경제 상황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을 원칙에 맞게 그 그런 누구의 거죠. 예, 그 예, 누구의 그런- 그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러면 밀어붙이는. 지금 예컨대 지금 뭐 한국은행이 뭐 어떠냐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그래도 만기 칠람이다. 너무 여기저기 껴든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국은행 한 연구가 예. 연명 치료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한국은행이요? 한국은행이 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왜 금리 정책이라 잘하지. 보건복지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 대구조 전환에 대해서 구조 개혁에 대해서 예. 이게 통화 정책이면 머무를 수가 없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띵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예. 뭐 일국에서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거기 그런 뭐 데까지 관심을 주시는 좋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예. 관심 가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본업을 잘 하고서 네, 예. 하고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도 하는데 좀 뭐 환영을 하는데 본업은 약간 별론 것 같은데 네. 예컨대 뭐 우리 미국의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은 트럼프랑 막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 네. 가지고. 예. 근데 우리 이창용 총재님은 우리 서학겜이랑 싸웠잖아요. 네, 너 왜 네. 미국 주식 사냐고. 예. 그렇죠. 그래서 본업은 약간 별론데 그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뭐 싫게 봤는데 요 새로 오신 이제 신현성 총재 후보는 이제 예측하기에 예. 조금 더 본업으로 좀 들어와서 예. 이것저것 막 넣어주지 않고 네, 네. 중앙은행이 약간 독립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본업에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뭐 주요 미션은 뭐 뭐니 해도 뭐 물가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 이 외로운 결정. 물가 싸우기 위한 외로운 결정을 이제 혼자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다음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 총재가 물가 싸우기 힘들어요. 정부에 협조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자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분은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동시에 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정치인 대통령이나 뭐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 확정을 막 하고 싶은데 예. 여기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은 좀 힘들다. 조금 거슬리죠. 거슬리다. 거슬리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월이 왜 싸우겠어요? 예. 금리 내리라고 막 엄청 트럼프는 그러고 있는데 파월은 안 돼. 아직 물가가 높은 것 같아. 예. 네가 관세 올렸잖아. 예, 예. 관세 올리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 나 금리 못 내려. 못 내려. 이렇게, 야, 그러니까 너 나가. 너 안 나가? 나 기소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대배심에 불러가가지고 예. 이제 뭐 기소를 당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상당한 긴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경제를 보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 역할 간에 약간 긴장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이창용 총재의 4년간은 그런 네. 뭐 긴장관계 없죠. 그냥 쎄쎄쎄하고 쭉쭉 가는 건데 예, 네. 지금 이제 신은성 이제 네, 총재 후보자 후보 같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원칙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하신 거다. 것 같다. 아.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뭐 중앙촌 서민 이런 민생을 위해서 예. 확정 제정 불가피한데 거기에 브레이크도 좀 한은에서 좀 적절히 잘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뭐 환영하면서도 어려운 결정이다.